술처 위기의 지구 희망을 말한다. 이종인 로운지음 페이지 54, 74. 3. 지구의 황자대 통과. 지구의 황자대 통과. 질문 답변. 하나, 차원 상승을 위한 스케줄이라고요? 답변. 현재까지 지구는 3차원 현상계와 4차원 영계로 구성되어 생명체들이 윤회를 통해 빨리 진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우주에서도 매우 특별한 고강도 학습장이었습니다. 그동안 지구인들은 3차원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육체와 정신의 불균형을 가지고 태어나서 이를 해소하고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갈등과 화합을 경험하도록 되었습니다. 2. 지구가 진화와 경험을 위한 고강도 학습장이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인지요? 답변. 우주는 1차원에서부터 10차원까지 다양한 차원이 존재합니다. 지구는 물질로서 존재하는 3차원의 행성으로서 물질에 해당하는 육체에 엄청난 부하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3차원의 몸 안에 고차원인 영혼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이 불균형이 생로병사와 맞물려서 영혼에게 온갖 다양한 공부거리를 제공해 주게 되지요. 이런 환경을 극복하고 단련되어 몸을 벗으면 엄청난 성장을 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오히려 퇴보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모험적인 성격이 강한 학습장인 것입니다. 3. 지구가 그런 특성이 있다면 하필 이 시기에 복잡다단한 지구에 태어나서 이 같은 위기를 맞이해야 하는 이유라도 있는 것인가요? 운이 나쁜 것일까요? 답변. 지금 이 시기에 태어난 분들은 아주 운이 좋은 경우입니다. 수만 년, 수백만 년을 살아온 우주인에 비해 지구인들은 짧은 수명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의식의 진화를 크게 이룰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알고 활용하는가, 모르고 주변 환경에 이끌려 퇴보하는가에 달린 것이지요.
그리고 지구에 살고 있는 분들은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온 분들입니다. 고강도의 학습장이라는 이유 중 다른 하나는 지구의 학습 프로그램이 기존의 기억을 망각하고 자신을 찾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기억해내지 못하는 것이지요. 많은 수가 환경에 휩쓸려 자신을 찾지 못하고 결국 지구에 묶이게 되는데 이를 윤회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지금 이 시기는 우주와 지구의 스케줄에 의해 지구가 학습장으로서 임무를 마치고 5차원 별로 진화하여 우주의 일원으로 복귀할 시점이므로 위기이자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것이지요. 4. 그렇다면 현재 지구는 3차원 지구의 마지막 시기에 와 있다는 말인가요? 하지만 현재까지 인간들이 지구에서 해놓은 것을 보면 지구가 이렇게 망가진 상태를 벗어나서 어떻게 좋은 상태로 바뀔 수 있을지 잘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답변. 모든 것은 한계에 이르면 반전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겨울이 깊어져서 추위가 극에 다다르면 봄이 오고 따뜻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현재 지구와 지구 생명체는 몸과 마음에 심한 상처를 입고 신음하고 있지만 그럴수록 지구가 곧 새롭게 태어날 때가 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지구는 인간뿐만 아니라 광물, 미생물, 식물, 동물 등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체들을 가족으로 거느린 커다란 생명체입니다. 모든 생명체들이 자가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질병이 생기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것처럼 지구도 자신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이제 자가 치유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5. 지구와 지구 생명체가 그런 자가 치유 능력이 있다면 왜 이렇게 몸과 마음이 다 망가질 때까지 가만히 있었을까요? 좀 더 일찍
치유를 시작했다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답변.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지는 때가 있답니다. 우주의 신비는 고통 속에서 위대한 생명이 태어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극심한 상고를 치르지 않고 산모가 새 생명을 맞이할 수 없듯이 번데기가 자기 몸을 형성했던 껍질을 벗는 과정에서 살을 도려내는 고통을 치러야만 나비로 탈바꿈하여 하늘로 날아갈 수 있는 것처럼 지구도 몸과 마음에 생긴 상처가 두꺼운 껍질을 이루어 그 속에서 새로운 몸과 마음을 만들고 성장의 고통을 치르고 나서야 우주로 기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6. 기상이변과 천재지변 등은 지구가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상고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인간은 자신만의 이기심으로 지구와 지구의 모든 식구들을 괴롭혔으니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얼마나 큰 고통을 겪어야 할지 걱정입니다. 답변. 사실 우주의 입장에서는 생명체들이 죽는 것은 별로 중요치 않답니다. 왜냐하면 죽는 것은 단지 육체의 옷을 갈아입는 것에 불과하고 새로운 육체로서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오로지 우주의 모든 구성원들이 다양한 경험 속에서 얼마나 의식이 진화를 이루는가에 관심이 있답니다. 7. 요즘 지구 종말론이 유행하던데 지구가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에서 지구인들은 모두 죽고 나서 새로 태어나는 것은 아닌가요? 답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장통을 치르고 보다 훌륭하게 성장하는 것처럼 지구인들도 자연재해와 인간 세상에 다가오는 시련의 고통을 겪고 나서 새로운 몸과 마음을 만들어 새로운 지구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8.
여덟, 지구인들의 낡은 몸과 마음이 죽지 않고서 새롭게 만들어질 수가 있나요? 마술을 쓰지 않고서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답변. 그렇습니다. 현재 지구 상황이 그대로 간다면 절대로 지구와 지구에 사는 생명체들은 새로운 몸과 마음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은 지구의 차원 상승이라는 우주 차원의 행사와 더불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구와 지구 생명체를 대변신시키는 우주의 마술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데, 우주의 지평선 너머에 있는 새로운 생명의 빛이 도래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홉, 생명의 빛이라니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가요? 답변. 그것이 바로 광자대 포톤벨트입니다. 지금 태양계는 우주 지평선 너머에 있던 광자대가 돌아오면서 광자대 속으로 포톤벨트 속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광자대에 들어가면 지구는 광자대로부터 생명의 빛을 받게 되어 지구 역사상 처음으로 4차원을 지나 곧바로 5차원으로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광자대는 생명의 태양이고, 광자대에서 나오는 광자는 생명의 빛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광자대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지구와 지구 생명체들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가 있는지요? 답변. 지구에는 지구를 둘러싼 에너지 벨트로 자기장이 있는 것처럼 우주에는 각 성단마다 성단을 둘러싼 에너지 벨트로 광자대, 즉 포톤 벨트가 있습니다. 현재 지구를 포함한 태양계는 플레이아데서 성단을 공전하면서 13,000년 만에 이 성단의 광자대로 진입하였으며, 광자 에너지가 밀집되어 있는 광자대의 본대로 곧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구가 광자대 본대로 들어가게 되면
광자대로부터 고에너지의 광자를 집중적으로 받아 지구의 차원이 5차원으로 높아지면서 지구와 더불어 지구의 모든 생명체들이 질적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참조 플레이아데스 성단. 플레이아데스 성단 지구에서 약 450광년 떨어진 황소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플레이아데스 성단 중 가장 빛나는 별인 알시오네는 우리 태양보다 1000배나 강한 빛을 발산한다고 한다. 11. 차원이 높아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요? 답변. 차원이 높아진다는 것은 구성 성분이 고에너지 진동을 가진 성분으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넣어 가열하면 전자파 에너지를 받아 물질의 상태가 바뀌는 것처럼 광자대에 들어가면 강력한 에너지인 광자를 받아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의 원자와 이로 이루어진 모든 세포가 광자와 공명을 일으켜 진동수가 변화하면서 상태가 바뀌게 되며 물질을 벗어나 궁극적으로는 에테르체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참조 에테르체 에테르는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근본 물질로 에테르체란 물질 성분이 거의 없는 몸으로서 시공의 제약을 초월해 존재할 수 있다. 이 단계가 되면 마음과 생각의 힘으로 물질의 창조가 가능해진다. 12. 광자대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네, 광자대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먼저 우주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주의 목적은 진화로서 우주는 이를 위해 잠시도 쉬지 않고 우주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여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우주가 진화한다는 것은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별들과 생명체들이 보다 높은 의식을 가진 생명체로 발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주는 낯선 형으로
순환하면서 우주는 낯선 형으로 순환하면서 때가 되면 더욱 높은 진화 사이클로 갈아타면서 점프하게 되는데,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광자대입니다. 우주는 낯선형으로 순환하면서 때가 되면 더욱 높은 진화 사이클로 갈아타면서 점프하게 되는데,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광자대입니다. 우주의 모든 것은 호흡을 하는 생명체라고 할 수 있지요. 광자대란 모든 생명체들이 호흡을 할 때 외부로 에너지를 배출하면서 만들어내는 에너지장이며, 광자란 광자대를 통해 밖으로 배출하는 에너지입니다. 따라서 성단에만 광자대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단과 별들과 생명체들도 모두 자신들의 광자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13. 호흡을 하는 모든 생명체가 자신의 광자대를 가지고 있다니 무척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답변. 사람의 경우에도 의식 활동을 통해 주위에 오라장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것도 일종의 광자대라 할 수 있으며, 오라는 사람의 광자 에너지라고 할 수 있지요. 14. 광자 에너지란 어떤 에너지인지요? 답변. 광자는 빛 에너지로서 광자에는 두 종류의 빛이 있습니다. 하나는 물질 세계를 이루는 빛인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전자파와 우주선 등의 전자기파이며 또 다른 것은 비물질계인 생체와 정신계를 구성하는 정신에너지파입니다. 물질은 전자기파가 뭉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전자기파는 음의 빛입니다. 전자기파는 물질계에 대해 반응을 하며 물질계의 한계를 적용받아 전파 속도가 광속으로 제한되며, 중력의 영향으로 시간과 공간의 이동에서도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한편 생체와 정신계를 구성하는 정신에너지파는 물질을 이루는 전자기파와 달리 무한대의 속도로 전달이 가능하며, 중력에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 블랙홀 등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므로 양의 빛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구인들이 어렴풋이 알고는 있지만 잘 사용하지 못하는 스칼라파가 정신에너지파에 해당합니다. 참조 스칼라파 우주의 허공에 충만되어 있는 진공의 공간 에너지에서 발산하는 파동. 현재 과학계에서는 이것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지만 스칼라파는 고차원 파동으로 생명을 치료하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한다. 15. 스칼라파는 또 무슨 뜻입니까? 답변. 전자기파는 전기와 자기가 합쳐진 에너지인데 공간상에서 두 에너지가 직각을 이루면서 공간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정신에너지파는 전기와 자기가 각을 이루지 않고 포개져서 진행하므로 전자기파와 구분하기 위해서 이것을 스칼라파라고 부릅니다. 스칼라파는 생체와 정신 에너지를 전달하는 생명의 빛이라고 할 수 있는데 텔레파시도 일종의 스칼라파입니다. 16.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내용인데 현재의 과학은 이런 내용을 전혀 인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답변. 저희들은 지구보다 수만 년 이상 과학이 앞서 있으며 지구와 같은 시대를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사실입니다. 17. 모든 성당과 별마다 광자대가 있다고 했는데 태양계가 만들어내는 광자대는 어떤 것인가요? 답변. 태양은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를 차지하는 항성으로 태양이 만들어내는 에너지장이 곧 태양계의 광자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양도 호흡을 하면서 에너지를 배출하는 숨 구멍이 있는데 태양의 양극과 흑점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들이 만들어낸 자기장이 태양의 광자대입니다. 태양은 흑점의 활동에 따라 다양한 자기장을 형성하고 주변의 태양풍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지요. 특히 흑점의 활동이 강해지면 이러한 태양풍이 대기를 뚫고 나와 우주 공간에 퍼져 나가는데 이것이 태양 폭풍이며 태양계 별들의 자기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8. 그럼 플레이아데스 성단은 어떤 광자대를 형성하나요? 지구 과학자들은 이 성단이 만들어내는 광자대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답변 우주 원리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일관성 있게 적용됩니다. 별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플레이아데스 성단도 호흡을 하면서 외부 성단과 에너지를 교류하는데 성단의 중심에서 나오는 에너지장이 광자대입니다. 현재 지구 과학은 이 에너지를 탐지하지 못하지만 이 에너지는 우주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태양계는 플레이아데스 성단 주위를 돌면서 13,000년마다 주기적으로 이 성단의 광자대 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19. 태양의 흑점 활동이 활발해지는 것도 광자대와 관련이 있나요? 답변 그렇습니다. 태양은 11년과 22년 등 다양한 흑점 주기를 가지고 있지만 최근에 흑점 활동이 과거보다 활발해지는 것은 광자 에너지의 영향을 받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지구의 자극이 이동 속도가 빨라지거나 자기장이 급격히 감소하는 경우도 지구에 작용하는 여러 광자대들의 영향을 복합적으로 받아 일어난 것입니다. 20. 태양계 행성들의 자기장이 불안정해지는 것도 같은 이유인지요? 답변 그것은 차원 상승을 위해 각 행성들이 정화 활동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장의 변동은 행성 내부에 있는 핵 에너지가 활발히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행성의 지각 활동이 증가하고 생명체들의 의식이 변동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21. 그렇다면 은하계와 우주의 광자대는 어떤지요? 답변 보다 큰 성단으로 갈수록
성단의 중심에서 나오는 에너지의 진동 주파수가 높아집니다. 태양계보다 플레이아데스 성단이 플레이아데스 성단보다는 은하계가 더 높은 진동 에너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22. 이들 광자대들도 모두 주기적으로 작용하는 건가요? 답변. 그렇습니다. 큰 성단으로 갈수록 광자대 진입 주기도 길어진다고 볼 수 있지요. 태양계는 13,000년마다 플레이아데스의 광자대로 들어가고 플레이아데스 성단은 은하계의 광자대를 약 1억 1천만 년마다 들어가며 은하계는 수십억 년마다 우주의 광자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 태양계는 13,000년마다 플레이아데스의 광자대로 들어가고 둘 플레이아데스 성단은 은하계의 광자대를 약 1억 1천만 년마다 들어가며 셋 은하계는 수십억 년마다 우주의 광자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23. 광자대 주기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데요. 지금 태양계가 영향을 받는 광자대는 플레이아데스 성단만의 것인가요? 아니면 은하계와 우주로부터도 영향을 받는지요? 답변. 매우 중요한 점을 질문하셨네요. 마야의 달력에서 이야기하는 대주기가 끝나는 시점인 2012년은 사실 우주의 여러 주기가 동시에 끝나는 시점에 해당합니다. 이 시기 이후에 우주는 새로운 주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 광자대의 영향도 점점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태양계는 첫 번째 우주, 두 번째 은하계, 세 번째 플레이아데스 광자대의 영향이 모두 합쳐져 나타나고 있으며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주, 두 번째 은하계, 세 번째 플레이아데스 광자대의 영향이 모두 합쳐져 나타나고 있으며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태양계는 24번째 역시 그렇군요. 그럼 지구에 이러한 광자대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시점은 언제인지요? 답변. 2013년은 태양의 여러
흑점 주기까지 겹친 해로서 이 시기는 우주의 여러 주기가 끝나고 새로운 주기를 시작하는 원년에 해당합니다. 지구는 우주로부터 세 가지 광자대의 영향과 더불어 태양의 광자 영향까지 네 가지 광자대의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12년에서 2013년 기간에 지구는 본격적인 광자대의 영향을 받아 차원 상승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구의 자정 활동은 2011년부터 현저하게 증가할 것입니다. 늦어도 2025년까지 지구는 차원 상승을 완료하고 새로운 진화된 별로서 우주의 일원으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25. 네, 잘 알겠습니다. 광자대를 통과하면서 지구별 전체가 차원 상승한다는 것이 놀랍고 흥미롭지만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지구뿐만 아니라 다른 별들도 이렇게 차원을 넘어가는 성장의 과정을 거치는 것인지요? 답변. 좋은 질문입니다. 별에서 인류의 진화 과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되는데, 한 별에서 기존에 존재하는 생명체를 선택하여 먼저 의식을 성장시킵니다. 여기서 그 일을 하는 주체는 우주이고요. 미개한 상태의 인간에게 발달된 도구를 지어줄 수 없기에 의식을 먼저 성장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그때 신이나 보이지 않는 존재, 종교의 의식이 심어집니다. 그러면 인간은 동물적 사고에서 벗어나게 되며 인류로서 성장하게 되는데, 이것을 제1기 문명의 이식기라 할 수 있지요. 제1기 문명의 이식기라 할 수 있지요. 이렇게 인간의 기본적인 의식이 성장하면 물질의 발전이 가능하도록 기능이나 기술이 주어지는데, 이렇게 의식에 물질이 주어지면 사고가 더욱 발달하게 됩니다. 제2기 물질 문명의 시기로 넘어온 것이지요. 제2기 물질 문명의 시기로 넘어온 것이지요. 인간의 영성은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지능이나 사고의 측면과 도덕성 또는 양심의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능이나
사고의 측면과 도덕성 또는 양심의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퍼즐 문제를 많이 풀면 지능이 좋아지는 것처럼 돈을 어떻게 벌까 고민하는 자체는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질 문명이 발달하게 되면 영성 중에서 사고나 지능적인 면은 발달하는 반면 사고나 지능적인 면은 발달하는 반면 양심이나 도덕성과 같은 부분은 물질에 가려지게 되어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별에서도 물질 문명이 발달하게 되면 충돌과 전쟁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거의 필수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각성이 깨달음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지능의 발달만으로는 인류가 파멸하게 된다는 각성 깨달음입니다. 그러한 갈등과 충돌 속에서 양심, 도덕성의 가치가 주목받게 되는 것입니다. 26. 양심이나 도덕성은 인간에게 어떤 가치를 뜻하는지요? 답변. 마음이 얼마나 본성, 즉 우주 본래의 상태에 가까운가 하는 가치를 의미합니다. 앞에서 말한 충돌이란 본능의 영역인데 본능에서 벗어나서 우주 본래의 상태인 본성으로 가고자 하는 각성이 물질 문명이 극에 달하는 지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주 본래의 상태인 본성으로 가고자 하는 각성이 물질 문명이 극에 달하는 지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일 그러한 각성치가 충분치 않게 되면 멸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즉 물질 문명의 끝점에 이르게 되면 결국 양당 간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요. 멸망인가 아니면 양심을 회복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택할 것인가?